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엔, 중요한 거 배워요. 아, 저는 이 시간이 빨리 오길 바랬어요. Git 워크플로우. Git의 기본적인 작업 흐름과요. 이제 Git의 워크플로우 중에 Git 플로우를 알아보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Git 플로우를 가지고 좀 깊숙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명령어랑 같이 나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그 주요 핵심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저장소, 커밋, 브랜치, 병합, 원격 저장소. 이런 핵심 개념을 모르시면은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핵심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 Git 워크플로우로 오셔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냥 듣지 마세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일부러 분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 드리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기세 워크플로우 볼게요. 아, 이게 기 관련돼가지고 워크플로우, 타이핑 하시면요, 서치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기세 워크플로우는요, 일반적인 방식, 다양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방식, 다양한 방식 해서 일상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기세 워크플로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냐면요. 이게 워크플로우의 도입 설정에 따라 또 이름이 달라지고, 명령하신 분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Git 워크플로우 다르고요. Git 플로우 다르고요. GitHub 플로우 다르고요. GitLab 플로우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의의를 썼습니다. 의의를 써갖고 좀 구분을 뒀어요. 그러니까 통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페이지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통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 및 다양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걸 기세 워크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야기 드리자면, 이제 브랜치를 이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을 할 텐데, 분산화로 인해가지고 마스터랑 메인이랑 똑같아 그랬어요. 마스터랑 메인이랑 똑같아가지고 이 브랜치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 용어도 제가 이제부터는 이 둘 중에 하나로 부를 거거든요. 똑같아요. 마스터든 메인이든. 설명하다가 계속 마스터로 설명하다가 메인으로 바뀌셨는데요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둘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왜냐면 이제부터 배울 게,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메인 마스터 이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아예 딱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좀 혼용해서 쓸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이야기 드려요. 그래서 일단 워크플로우를 이야기할 때 메인 브랜치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머지했을 때 뭐죠? 컴플리트. 충돌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게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기세 워크플로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전략과 이제 워크플로우가 존재하고,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일반적인 방식 및 다양한 방식을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의의를 넣어갖고 진행을 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로 이제 워크플로우 이야기했고,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좀 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보냐? 먼저 기본적인 작업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기세의 기본적인 작업 흐름. 먼저 워킹 디렉토리가 있고요. 스테이징 영역이라 그래서 스테이징 에리아, 그 다음에 로컬 리포지터리, 그 다음에 리모트 리포지터리가 있어요. 옆에 그림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보실 거예요. 여기서 우선 이 부분은요, 기시 앞에 써져 있다. 기시 앞에 써져 있고, 이렇게 뒤에 뭔가 써져 있죠.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제가 동그라미 친 건 다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랑 같이 기본적인 작업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워킹 디렉토리. 워킹 디렉토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로컬 저장소에서 내가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로컬에서
네, 워킹 디렉토리로 내가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 컴퓨터에서 직접 작업하는 공간, 내가 실제로 코딩하는 영역이 이제 워킹 디렉토리, 네, my working area 해가지고 여기 파일에서 작업을 하겠죠. 네, 이 경우에 기세에 안 들어갔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 내 컴퓨터에서 내가 그냥 일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워킹 디렉토리입니다. 네, 좀 있어 보이려고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네, 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영역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눴어요. 파일 수정 및 새 파일 추가 등 뭐 삭제하는 작업. 아무래도 내 컴퓨터에서 하니까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깃허브의 리모트 저장소에서 네, 워킹 디렉터로 갖고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냐? 이 그림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네, 여기서 아무래도 깃의 특성상 깃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나 혼자 쓰면은 상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 나 혼자 쓰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깃의 영역에 가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팀원들이랑 아니면 팀 프로젝트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네, 거기서 갖고 와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클론을 씁니다. 클론, 복제죠. 복제를 해서 갖고 와서 내 컴퓨터로 갖고 와서 진행을 합니다. 깃에서는 활동하지 않아요. 워킹 디렉토리에서만 내가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기 때문에 백지에서 코드를 그냥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클론을 먼저 써가지고 복제해갖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명령어를 쓰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박스로 해서 제가 일일이 다 하나씩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클론 해갖고 여기 대괄호 써갖고 복사한 HTTP URL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GitHub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명령어를 쓰는구나 라는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Git 영역에서 실제로 네, 코딩하는 영역으로 갖고 오기 위해 기클론을 써갖고 갖고 오는 부분으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에서 내가 직접 작업하는 공간이구나 라는 거. 자, 내가 직접 작업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깃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git bash라고 해서 이제 연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내가 코딩하는 영역이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들이 이제 관리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지금은 이야기하면 외계어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실제로 코딩하는 영역으로까지만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에리아라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징 영역으로 갑니다. 스테이징 영역. 이제 드디어 깃으로 넘어갑니다. 깃 영역. 네, 클라우드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깃허브라고 생각할게요. 깃허브 영역으로 영역 클라우드 영역 해갖고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깃에서 커밋할 파일을 잠시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점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스테이지 영역은 깃에서 커밋할 파일을 잠시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커밋하기 전에 파일을 완전히 여기다가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마스터에다가 올리기 전에 마스터에 합치기 전에 브랜치를 합치기 전에 그때 잠깐 대기하는 공간이 이제 스테이징 에리아라고 해가지고 스테이징 영역입니다. 이때 쓰는 명령어가 이제 git add를 쓰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각자 코딩하는 영역에서 파일을 수정했어요. 네, 수정해서 git 영역으로 가고 싶어, 스테이지로 가고 싶어. 그래서 git add를 써가지고 네, 딱 올리는데 이 스테이징 영역에서는 대기예요, 대기.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밋하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공간으로서 둡니다. 근데 이 git add를 써가지고 쓰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대기를 합니까?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그냥 바로 그냥 git에다가 훅훅훅훅 바꾸시진 않잖아요. 잠깐 올려놓고 일부만 커밋하고 싶고 조금 변경 상황을 조금 구분해가지고 잠깐 둬서 비교를 하고 싶을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없다 하시면 뭐 할 수 없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스테이징 에리아에 둬갖고 잠시 스탠바이 시킵니다. 네. 그 경우가 이제 스테이징 에리아라고 이야기를 둘 수 있겠고 이때 스냅샷을 찍게 돼요. 스냅샷 제가 이야기 드렸죠. 기록한다고. 이때는 이제 특정 시점에 파일 상태를 저장해가지고 네,
제가 비유로 사진을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내용을 보는 거는 커밋이죠. 커밋을 보면서 네,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두는 곳이 스테이징 에리아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 레포지토리가 있어요. 로컬 레포지토리. 네. 아까 마이 워킹 디렉토리도 로컬이라 그랬죠. 네, 스테이징 에리아도 로컬로 볼 수 있고, 로컬 레포지토리도 이제 로컬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직 완벽하게 깃으로 간 게 아닙니다. 네, 여기에 가야지 완전히 병합이 되거든요. 네. 이 경우는 무엇이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네. 공유는 하지 않고 내가 꼭꼭꼭꼭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로컬 저장소는 내 컴퓨터에서 관리되는 깃 저장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컴퓨터에서 관리되는 깃 저장소. 네. 그 친구들하고는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했었을 때 막 변경 기록을 했어요. 변경 기록을 했는데, 스냅샷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아니면 팀원들하고는 이 기록을 좀 공유하고 싶지 않다라는 영역이 이제 로컬 저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파일을 스테이징 한 후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git 커밋을 써야 돼요. 네. git 커밋을 해야지 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로컬 저장소로.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하죠? 네. 물론 진입은 하기는 하는데 네, 공유는 안 된 진입. 네, 공유가 되지 않은 진입.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을 스테이징 한 후에 git commit 명령어를 이용해 갖고 로컬 저장소에 변경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친구들하고 아니면 팀원들하고 공유는 되지 않는 상태인 게 이제 로컬 저장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git은요,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를 스냅샷으로 저장은 해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기록은 또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과정을 두게 됩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git에서 현재 상태를 스냅샷으로 저장하고 나중에 이 기록 바탕을 이전 버전으로 네, 해갖고 하는 거는 되돌릴 수 있는데 이 영역까지 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만 작업하고서 가끔씩 git 커밋을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장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커밋이 안 된 상태죠. 네, 커밋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기록으로 되돌릴 수가 없죠. 네, 가끔씩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제가 메모에는 PT에는 안 써놨지만 네, 그런 상태가 있어서 이야기 드려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안 오게 네, 여러분들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it 커밋을 꼭 써주시는 버릇을 갖고 계셔야 돼요. git 커밋을 쓰실 때는 아무래도 커밋은 메시지 전달 역할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메시지로 네, 무엇을 변경했는지 써야 되고 커밋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매너 있게 쓰라고. 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가 안 된 상태까지 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원격 저장소로 갑니다. 원격 저장소로 가게 되면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GitHub, 그 다음에 GitLab, 비트부켓 같은 이제 호스팅되는 인터넷상의 저장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과 협업할 때는 여기서 코드를 공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공유를 하려면은 이제 git push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로컬 저장소에 변경 사항을 이제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하는 과정이 이제 git push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된 거는요, 다 브랜치입니다. 네, 브랜치인 상태예요. 네, 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git 명령어로 이용을 해가지고 로컬 저장소에서 이제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가 되면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조금 잘못 쓴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공유하기 전에 혹시라도 쓸데없는 메모 아니면 좀 쓸모없는 메모 네, 그런 걸 썼다라든지 네, 그런 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git
여기서 이제 명령어는 git push로 리모트 이름, 브랜치 이름 해가지고 둘 수가 있겠어요. 네. 아, 여기서 참고로 저장소도 이름을 내가 명명해갖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GitHub 배울 때 그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모트 레포지토리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다른 팀원은 이제 git풀 명령어를 쓰게 되면 git풀 여기는 이제 업로드를 했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네 업로드를 해서 공유가 됐고 네 공유가 된 상태를 내가 갖고 오고 싶을 때 이제 업데이트 된 상황 있잖아요. 마스터에서 업데이트 된 상황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git풀을 이용해 가지고 갖고 오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있는 로컬 저장소로 갖고 오고 싶다. 그럼 git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오게 되는데 이 git풀이요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왜냐면 패치라는 명령어와 이제 머지라는 명령어를 합쳐가지고 원격 저장소에서 이제 변경 사항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왜냐면 최신 변경 사항을 내 컴퓨터의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는 명령어예요. 원래는 패치를 쓰고 그 다음에 머지를 해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패치라는 거는 여기서 원격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이야기하고요. 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브랜치에서 병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git풀은 한꺼번에 갖고 오는 명령어입니다. 네, 장단점이 있죠. 한꺼번에 가져와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변경사항을 네, 변형하지 않고 쓸 것이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한꺼번에 쓰게 된다면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령어는 리모트 이름, 브랜치 이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쓰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it풀, gitpatch, gitmerge 해서 앞에 git을 꼭 붙여가지고 진행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tflow입니다. 네, gitflow. 빈센트 드라이센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방법론이에요. 이 오른쪽 그림, 이 브랜치들과 이제 워크플로우가 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gitflow, gitworkflow, gitflow, githubflow, gitlabflow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중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gitflow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네. 다른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gitflow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빈센트 드라이센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방법론이고요. 이 오른쪽 그림의 방법론이요. 네. 이 방법론을 보시게 되면은 쓰는 브랜치는 지금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네, 이 5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itflow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은 이제 기능 개발이라든지 버그 수정이라든지 릴리스 작업 여기 위에 다 있죠. 네, 이 작업 등을 이제 명확하게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itflow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조는 명확한데 브랜치가 많잖아요. 브랜치가 솔직히 이야기 들으면 디벨롭하고 마스터만 있어도 되거든요. 네, 변경사항하고 이제 진행되는 그 상황으로 해서,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주요 브랜치인데, 여기서는 지금 5개를 써가지고 쓰기 때문에 대규모겠죠? 네, 2명이서 5개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쓸 수도 있겠지만, 네, 대규모나 장기적 개발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gitflow를 써가지고, 네, 이 방법론을 이용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주요, 네, 그 브랜치 전략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우선 gitflow의 브랜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gitflow의 브랜치 보도록 하면은 여기서 gitflow 같은 경우 이제 워크플로우로서 이제 브랜치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쳤죠? 5개 이용한다고. 네. 메인은 이제 마스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인 또는 마스터라고 불리는데 이제 최종 릴리스가 되는 브랜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서는 배포되는 모든 버전이 이 브랜치에 포함돼 갖고 진행이 되겠죠. 왜냐면 전체 릴리스 버전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릴리스라고 한다면 그 테스트랑 버그 수정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브랜치 했을 때 잠깐 언급은 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넣진 않았네요. 네, 잠깐 언급했어요. 잠깐 제가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 페이지 기억 나실런지요? 뭐 안 나신다면 할 수 없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2장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세 브랜치 했을 때 릴리스 준비가 돼가지고 네, 최종 테스트 진행하고 배포가 끝난 후에 메인 브랜치로 병합해갖고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메인 브랜치로 이제 합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인 브랜치는 최종 릴리스 버전을 갖고 있게 되는 상태겠죠. 네. 그때 이제 언제든 배포가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 팀원들과 공유를 해야 되니까요. 네. 팀원들과 공유. 여기다 써놓을게요. 공유 때문에. 네. 둘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벨롭 브랜치. 개발 중인 코드로 보시면 돼요. 개발 작업 중심의 코드. 네. 여기서 개발하는 코드들이 모여지는 게 다 이 브랜치, 디벨롭 브랜치에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업들이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브랜치들이 여기로 이제 병합이 되면서 최종 릴리스가 되면 다시 또 마스터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네, 지금 이 기플로우에서는 마스터로 가는 그림이 이제 이 뒤에 나오거든요. 네. 이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개발 중심의 브랜치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디벨롭에서 테스트가 되고 안정화가 된 다음에 릴리스로 이동한다라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처 브랜치입니다. 피처 브랜치 같은 경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이제 기능 브랜치라고 해가지고 특정 기능을 개발할 때, 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특정 기능 이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능도 괜찮고 특정 기능도 괜찮고 네, 이 부분을 개발할 때 물론 디벨롭에서 다 되면 좋겠죠. 그런데 갑자기 뭔가 껴야 되는 게 생겼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끼워져 있죠. 헷갈리니까 다시 지우고 갈게요. 새로운 색깔로 지금 이렇게 껴져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기능을 껴가지고 피처 기능명으로 해서 브랜치를 만들게 되고 네, 이 부분은 지금은 나눠져 있어서 보이게 되지만 디벨롭으로 다시 통합을 시켜야 돼요. 네, 임시로 되어 있는 브랜치예요. 임시 브랜치. 네, 헷갈리니까 조금 지워서 이렇게 드리면 임시 브랜치가 이제 피처 브랜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마다 각 기능에 별도의 브랜치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적으로 개발 다 하고 나서 지금 합쳐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릴리스, 아무래도 배포 과정. 네, 배포해가지고 버그 수정하는 브랜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브랜치가 지금 해당이 되겠죠? 디벨롭을 막 했어요. 개발을 하다가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붙이게 되거든요. 네, 업그레이드 하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태그 1, 태그 2, 그 다음에 태그 1.0 해가지고 네, 마스터로 이렇게 옮겨지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릴리스를 거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핫픽스 배포된 그 문제 발생할 때 긴급 수정하는 목적으로 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수정이 완료되면은 이제 메인과 디벨롭 브랜치로 모두 병합돼 갖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요. 여기서 일단 전체를 훑고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제 쪼개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git 플로우의 순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순서로 이제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우선 프로젝트 초기화를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메인과 마스터와 디벨롭만 이제 있어서 진행한다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갈래를 목표로 두고 이제 설정을 해서 GitHub를 만드시게 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갈래를 둬갖고 프로젝트 초기화를 둡니다. 네. 프로젝트 초기화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설정이 돼요. 두 가지 설정될 때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 브런치와 디벨롭 브런치를 제작을 해가지고 메인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배포된 버전, 최종 릴리스가 된 버전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여기서는 만들지는 못하니까
네, 그냥 넥스트 버전, 넥스트 버전, 넥스트 버전 해가지고 버전업만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디벨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발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발이 따따따따따 해가지고 하나씩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쓰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명령어는 이제 브랜치 명령어라 그래가지고 좀 git 브랜치, git 체크아웃에 b를 붙여가지고 생성하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딜리트의 약자를 써가지고 git 브랜치에 d 그 다음에 git의 브랜치 해가지고 조회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네, 이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브랜치 이동을 해서 네, 자유롭게 이제 프로젝트 초기화를 해갖고 설정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리베이스라고 있어요. 리베이스란 게 어떤 거냐? 브랜치의 커밋 기록을 변경해가지고 그 마치 브랜치를 이제 다른 브랜치로 이제 그 최신 상태 위에 시작한 것처럼 만드는 명령어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브랜드라고 잘못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네, 브랜치의 네, 최신 상태 위에 시작한 것처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가지고 리베이스는 두 브랜치를 합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할 때는 머지랑은 달라요. 네, 머지랑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갈래가 위쪽은 이제 리베이스 전, 아래쪽은 리베이스 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브랜치의 변경 사항을 다른 브랜치 위에 이제 다시 적용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다른 브랜치로부터 가져온 최신 변경 사항을 내 브랜치 커밋 위에 차례로 쌓는 그 과정을 이제 리베이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밋 기록이 직선형 히스토리로 막 이렇게 되었을 때 끊고 네,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피처로 다시 한 번 더 작업 내역을 깔끔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작업한 걸 보면은 리베이스 전에는 C에서 해가지고 막 만들었어요. 그런데 리베이스 후에는 깔끔하게 지금 G에서부터 다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둔 걸 체크할 수 있겠어요. 네. 이때는 당연히 2까지는 릴리스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 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리베이스랑 머지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글 쓰는 게 좀 느려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먼저 적고서 네, 편집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 리베이스랑 머지의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리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신 상태 유지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 브랜치 커밋을 다른 브랜치의 최신 상태 위로 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처가 변경된 걸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리베이스예요. 네, 그래서 커밋 히스토리가 재배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깔끔하게 됐죠? 네, 왜냐면 여기서 계속 가지치기 할 수 없으니까. G에서 하니까 얼마나 깔끔해 보여요. 네, 이 상태를 만든 게 이제 리베이스예요. 이때 병합 커밋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네, 병합 커밋은 따로입니다. 머지는 따로예요. 네, 보기에는 머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가 아니에요. 네, 머지가 아니고 커밋을 마치 최신 상태처럼 한 것처럼 바꾸는 게 리베이스고요. 네, 머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커밋을 유지합니다. 양쪽 커밋을 유지한 채로 여기서 별도의 조인, 병합 커밋을 생성해가지고 네, 히스토리가 분기된 상태로 남아있어갖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여기는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죠? 네, 뭔가 더 분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디벨롭 하는 게 있을 텐데, 디벨롭해서 메인으로 합쳐진 게 있을 텐데, 지금 사라져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피처로 해갖고 둔 상황이고, 머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살아있어요. 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물론 리베이스가 두 브랜치를 합치는 방법 중 하나지만 네, 머지와는 다르게 리베이스는 커밋 기록을 재정렬한다. 네, 재배치한다.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머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커밋을 유지해서 병합한다. 라고 네,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 그림 보게 되면은 피처 브랜치에서 기능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메인 브랜치에서 다른 팀원이 먼저 작업을 푸시를 해가지고 네, 피처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의 최신 상태 위로 업데이트하고 싶어서 지금 리베이스를 사용해갖고
진행한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때 여기가 재정렬이 되면서 브랜치의 최신 상태가 피처 브랜치를 처음부터 작업한 것처럼, 네. 원래는 이렇게 좀 복잡했었는데 지금 깔끔하게 재배치가 돼가지고 진행된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요. 여러분들 컴플릭트가 아마 발생할 겁니다. 네, 컴플릭트, 그 충돌이 발생될 거예요. 이때 깃에서는 충돌을 알려주는데, 해결을 여러분들이 뭐 리드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뜰 텐데, 그때 이제 수동으로 해결하셔야겠죠. 뭐 코드는 자동으로 이제 변동을 안 해주고, 네, 길잡이만 하는 게 이제 깃이니까, 네, 그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충돌 해결한 후에는 다시 파일을 스테이징 해가지고 리베이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네, 재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둬야 됩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베이스의 장점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리베이스는 커밋 기록에 직선형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동시에 사람들이 작업하는 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때 피처 브랜치를 이용해가지고 깔끔하게 다시 또 재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깔끔한 히스토리가 되겠죠. 그리고 병합 커밋이 없다라는 게 있어요. 네, 머지는 병합 커밋을 이용하지만 리베이스는 지금 병합하는 게 없죠. 네, 재정렬하는 방식이라 불필요한 병합 커밋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능을 분리해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리베이스는요, 장점만 있나요? 아니요, 단점도 있겠죠. 네. 방금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피처 브랜치에서 리베이스를 이용해갖고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랑 작업할 때 당연히 혼란 오겠죠? 컴플리트.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컴플리트가 무조건 발생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발생했을 때 아까 이야기 드렸죠. 수동으로 고쳐야 된다고. 네, 그래서 복잡한 충돌을 조금 수동으로 해결해서, 네, 충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 네, 그래서 리베이스 하실 때는 네, 팀원들하고 꼭꼭꼭 이야기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공유되지 않은 브랜치에서 작업할 때 리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그래도 괜찮죠. 네, 그런데 공유된 브랜치에서 리베이스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꼬입니다. 네, 그래서 리베이스를 하게 된다면 어디서 써야 되겠죠? 그림을 저기도 올릴 걸 그랬네요. 자, 리베이스를 하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네, 커밋 해가지고 로컬 저장소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아니면 팀원들이랑 진행했을 때 들어가서 한다? 여기서부터는 컴플리트. 네, 거의 50에서 100%로 발생합니다. 네, 왜냐면 히스토리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원격 저장소 가기 전에는 리베이스를 하는 상태로 해서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마스터 브랜드까지 갔을 때는 아무래도 최신 변경 사항이 다 엎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여기서 이제 싸움 나는 학생들을 조금 봐가지고, 네, 중요하게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베이스와 머지, 네,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베이스 쓰는 방법은요, 얘도 제가 여기다가 그 명령어 쓰는 걸 깜빡했는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네, 명령어는 git 리베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git 리베이스를 이용해서, 네, 브랜치의 커밋을 다른 브랜치 위로 재배치해가지고, 네, 커밋 히스토리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를 목표로 두자라는 걸 둘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치 활용으로 관련돼가지고 방금 전에 피처 배웠죠.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명령어가. 제 명령어는 웬만해서 이렇게 노란색 형광색에 이제 빨간색 글씨로 해놓을 거거든요. 이제 보이시죠? 네, 이게 명령어다라는 거.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특정 기능을 개발한 상태가 이제 피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피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기능 개발 하는 순서로 해서 기플로우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기능 개발.
깃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특정 개발할 때 이제 피처 브랜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따로 만들어지는 작업 공간이라고 했는데 임시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피처는 임시예요, 임시. 임시 공간이에요. 임시 공간의 브랜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디벨롭하고 우선 순서가 여기 그림 순서부터 이야기 드리면 1, 2, 3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피처 브랜치랑 디벨롭이 있을 때 막 개발을 하다가 뭔가 특정 기능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브랜치를 새로운 브랜치를 가서 피처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고 네. 다시 또 리베이스 하거나 아니면 병합해서 진행된 여기서 지금 병합하는 상황이죠. 지금 남아 있으니까. 병합해서 진행하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피처 브랜치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 새로운 기능이나 특정 작업을 개발할 때 이제 메인 파일에 직접 수정하지 않고 작업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갑자기 그랬을 때 뭔가 복사본을 잠깐 만들어 가지고 그때 메인 스토리는 수정하면 안 되겠죠. 메인 스토리는 지금 건들진 않죠. 메인 스토리는 안 가고 그냥 잠깐 피처 브랜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실험 공간을 따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무래도 임시니까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메인 프로젝트 안 건드는 상황이잖아요. 네, 메인 프로젝트는 안전하겠죠. 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개발이 돼요. 왜냐면 내 임시 공간에서 나 혼자 실험하는 거잖아요. 네, 그 친구들하고 물론 동시에 여러 작업하긴 하지만 내 자신만의 브랜치를 그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합치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 피처 브랜치에서 독립적인 작업으로 네, 마음껏 여러분들이 타이핑 해가지고 네,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거나 코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뭔가 디벨롭 하는 작업을 마스터에다 올리기 전에 네, 그때 이제 쓰는 게 피처 브랜치예요. 네. 그래서 이 피처 브랜치는 이제 따로 만든 복사본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수정할 때, 네, 수정할 때 따로 실험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이다 라고 둘 수가 있고, 피처 브랜치의 사용 흐름을 이야기를 따로 드리자면, 네, 기능 개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따로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피처 브랜치를 제작하겠죠? 제작을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작업하고. 네, FB, 그러니까 피처 브랜치 내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작업은요, 머지입니다. 머지. 지금 보시면 머지한 상황이죠? 네, 이 상황이에요. 조금 깔끔하게 다시 쓸게요. 자, 피처 브랜치를 만들고, 피처 브랜치 내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지를 해가지고, 네, 새로운 기능이 완성되면은 이제 메인 브랜치에 병합해가지고, 네, 합쳐서 적용해갖고, 완성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 브랜치에서도 안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이제 피처 브랜치예요. 네. 그래서 이 피처 브랜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네, 꼭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개발하실 때 명령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git checkout 하고서 네, 바에 이제 대시에 이제 b 그다음에 피처 기능명 디벨롭 해가지고 두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피처 브랜치가 이제 생성이 되고 피처 브랜치를 이제 디벨롭해서 병합할 때는 git checkout 디벨롭 그다음에 git 머지 피처 기능명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림 두 번째 그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그림은 지금 설명할까 말까 그랬다가 하자면 이제 그 빈센트 드라이센 사이트에서 이제 보니까 그 git 뭐지 바 에노 바 ff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 에노 바 ff 이게 패스트 포워드 병합 방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패스트 포워드가 무엇이냐? 병합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병합을 하게 돼 있잖아요. 병합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능인데, 패스트 포워드는 브랜치 이력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앞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병합을 방지하는 거예요. 네, 방지. 왜 방지를 하냐? 패스트포워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앞으로 가고 또 새로운 이때 이어지기만 해 보이고요. 그 새로운 커밋이 생성이 안 돼요. 네, 패스트포워드는 여기 제가 써놓을게요. 새로운 커밋이 생성되지 않아요. 네,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시죠? 새로운 커밋이 따로 생성되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NOFF 네,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피처 브랜치를 살려가지고 네, 강제로 새로운 병합 커밋을 이렇게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네, 생성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이력이 구분되지 않도록 해서 진행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네, 이렇게 되면은 복잡해 보이죠. 네, 이게 단점입니다. 네,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패스트포워드 방식을 안 사용하고 그냥 NOFF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제로 새로운 병합 커밋을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불필요한 커밋들도 이게 임시로 만드는 상황인데 과연 필요할까 싶긴 하지만 네,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옵션 사용할 때 피처 브랜치에서 이제 디벨롭 브랜치로 병합할 때 네, 어쨌든 NOFF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병합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병합 커밋은 어쨌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커밋이 많아지더라도. 네. 패스트 포워드는 이제 새로운 커밋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네, NOFF를 이용해가지고 불필요한 커밋이 많더라도 네, 만드는 게 좋죠. 왜냐면 피처 브랜치는 임시라고 그랬죠. 임시. 임시이기 때문에 따로 커밋을 둘 수가 없어요. 네, 커밋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그 NOFF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패스트 포워드 병합을 방지할 수 있고 새로운 병합 커밋을 아예 강제로 네,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력이 구분되죠. 좀 깔끔하게. 지금 보면 이력이 구분되죠. 세 번째 그림 보면 구분되잖아요. 네, 이력이 구분돼요. 다만 네, 좀 복잡해진다. 네, 복잡해서 불필요한 커밋을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네, 단점이에요. 네, 좀 어쩔 수 없죠. 뭐 피처 브랜치가 임시 공간이니까. 네, 그래서 피처 브랜치에서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릴리스 준비를 합니다. 이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배포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이때 마스터 브랜치로 가기 전에 이제 거의 완성된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게 릴리스 브랜치인데 얘도 임시 공간입니다. 네, 얘도 임시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림을 여기는 그림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안 넣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임시 공간으로서 지금 중간에 디벨롭 했을 때 빠져나와서 여기서 버전 업을 해가지고 네, 생성되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때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준비하는 브랜치로서 이제 프로젝트가 거의 다 완성됐을 때 실제 배포하기 전인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스트하고 작은 수정하는 임시 공간이지만 네, 테스트할 준비로 이제 마스터로 가기 직전 네,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를요, 잠깐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이 영화 촬영 다 끝났고 영화 촬영을 했어요. 아니면은 유튜브 촬영을 했다고 생각할게요. 유튜브 촬영을 다 했는데 유튜브를 업로드하기 전에 조금 더 그 마지막 영상과 소리를 점검하고 그 작은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릴리스 브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최종적으로 동영상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이에요. 다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필요한 게 릴리스 브랜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적어드리자면 자, 주요 기능은 일단 첫 번째 기능들이 다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점검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버그나 오류 있으면 수정해야겠죠? 네. 그때 이제 릴리스 브랜치를 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배포 준비. 아무래도 테스트할 준비가 된다라는 거는 배포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배포하기 전에, 최종 릴리스 전에, 네. 그때 또 한번, 여기 또 한 번 또 점검할 때, 그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마련하려고 하는 게 이제 릴리스 브랜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브랜치 보호라는 거는 이제 배포하기 전에 실수로 메인 브랜치를 건드리지 않도록 이제 따로 릴리스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제 점검하는 그 부분을 이제 메인 브랜치 보호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MB라고 썼지만 마스터 브랜치, 메인 브랜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릴리스 브랜치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필요한 버그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릴리스 준비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이제 버전 번호 변경이나 작은 수정들이 이뤄진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때 쓰는 명령어는 체크아웃 그 바비의 릴리스 버전명으로 해갖고 명명해서 진행할 수 있겠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숫자로 이제 네, 버그를 0.1, 0.2 해서 네, 소수점으로 진행되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릴리스 브랜치 만드는 방법을 하나 더 체크를 할게요. 네, 여기다 제가 칸이 모자라가지고 안 쓴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브랜치 생성은 일단은 릴리스 브랜치를 생성하고요. 생성한 상황에서 이제 점검 수행이 진행되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생성이 됐죠. 1번 과정이. 이때 이 안에서, 이 브랜치 안에서 점검을 수행하고요. 임시 공간 안에서. 네. 이때 작은 수정이나 아니면 버그를 고치고 배포할 준비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피처 브랜치랑 마찬가지로 머지합니다. 똑같아요. 네. 과정이 똑같아요. 피처 브랜치를 만들고 피처 브랜치 내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머지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릴리스 브랜치에서 생성을 하고 임시 공간을 생성하고 임시 공간이기 때문에 커밋이 없어요. 그래서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수행해서 네, 여기서 이제 뭐 버그라든지 아니면 버전 번호라든지 뭐 그런 부분 배포 전에 뭐 필요한 거 있나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머지합니다. 네. 깃플로우에서는 이렇게 돼요. 왜냐면 임시 공간이기 때문에 임시 공간 내에서는 마지막에 항상 머지가 필요해요. 네, 머지가.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릴리스 브랜치는 이제 이야기하자면 모든 기능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최종 확인이랑 마지막 수정을 하는 곳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검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네, 피처 브랜치처럼 뭐 해야 된다? 머지 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병합을 해야지 되겠죠. 네, 이 과정에서 네, 수행하게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최종 점검, 안전성, 최종 점검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아무래도 좀 더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능을 갖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릴리스가 완료가 됐어요. 네. 여기서 완료가 되면 아까 얘기 드렸죠? 머지해야 된다고. 네. 그 부분을 명령어로 제가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체크아웃 메인을 둔 상황에서 네, 여기에서 머지 릴리스 그 다음에 체크아웃 디벨롭 한 다음에 머지 릴리스 해가지고 네, 메인 브랜치랑 지금 디벨롭 브랜치를 네, 이렇게 하나씩 써가지고 병합하는 과정을 네, 보여드리는 상황이에요. 네, 릴리스 완료됐으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머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를 다 쓰고 이제 머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릴리스 브랜치는 임시 브랜치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걸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서 지우게 되겠죠. 그 상황을 네,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해서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핫픽스 과정이에요. 핫픽스. 자, 핫픽스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이제 버그 수정이라든지 버전 관리 해가지고 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수정사항을 관리할 수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데 여기서 긴급 버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핫픽스를 이용해가지고 네, 핫픽스 브랜치를 빠르게 만들어서 해결한 후 다시 메인 브랜치에 병합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핫픽스도 네, 임시 브랜치, 임시 공간 브랜치예요. 임시 공간 브랜치.
네, 긴급하게 발생한 문제라든지 이제 버그 등을 이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브랜치로 네,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디벨롭을 막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1.2를 보니까 뭔가 여기에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긴급하게 뭔가 버그를 픽스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핫픽스 브랜치를 이렇게 생성합니다. 네, 생성을 해요. 생성한 다음에 생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긴급한 문제에 대한 핫픽스 브랜치를 만들어서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수정이 완료되면은 다시 또 개발 브랜치로 넘어가가지고 병합해갖고 그 머지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또 머지하는 거 체크 되시죠? 핫픽스. 그래서 머지를 해가지고 또 삭제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체크할 수 있겠어요. 즉, 핫픽스 브랜치를 생성해가지고 긴급하게 버그를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지를 이용해갖고 병합해서 브랜치를 또 삭제하는 과정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임시 공간이구나. 네, 임시 공간은 네, 피처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네, NOFF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병합 커밋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걸 또 둬야 된다라는 거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OFF 옵션은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임시 공간은 다 삭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OFF를 이용을 해가지고 긴급 핫픽스 같은 경우 긴급 수정, 릴리스는 이제 배포, 그 다음에 피처는 새로운 기능을 역할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패스트 포워드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네, 새로운 병합 커밋, 네, 패스트 포워드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커밋이 사라진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커밋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커밋 기록을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NOFF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기록을 하나씩 남겨갖고 커밋 기록을 남겨가지고 어디서 병합이 됐는지 네, 그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자 핫픽스 다시 넘어와서 잠깐 다시 또 이야기를 하자면 네, 핫픽스 이용하는 거는 이제 긴급하게 수정해야 될 버그나 문제를 빠르게 고치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릴리스랑 다른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핫이 붙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네, 뭔가 다 릴리스까지 다 했는데 거기서 버그가 갑자기 생겼던 거예요. 심각한 오류가 생긴 거예요. 네, 실제로 배포돼가지고 막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화면이 떴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거죠. 네, 이때 빨리 고쳐야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메인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를 했었을 때 갑자기 피처 브랜치를 해서 고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혼란이 더 가중되고요. 또 컴플리트,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핫픽스 브랜치를 만들어가지고 오류를 빠르게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핫픽스 브랜치에서 갑작스러운 버그나 문제 같은 거를 이제 빠르게 고칠 수 있도록 임시 공간 안에서 안전하게 수정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메인 브랜치 안에서는 이제 다른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따로 핫픽스 브랜치라는 임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네, 독립적인 작업 공간에서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핫픽스 브랜치 사용 흐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은 핫픽스 브랜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버그 수정을 한 다음에 네, 배포할 준비를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메인 브랜치랑 디벨롭에 이제 핫픽스를 병합해가지고 수정된 사항을 적용을 하고 핫픽스는 당연히 사용하고 나면은 지워야 되는데 지우기 싫다 그러면 NOFF 여기다 써놓을게요. NOFF 네, 이 부분을 써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이 명령어를 써서 네,
브랜치를 커밋할 때 기록을 남겨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플로우의 전체 흐름을 봤어요. 네. 여기서 기플로우는 개발자는 이제 새로운 기능을 위해서 피처 브랜치를 생성해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이 끝나면 이제 디벨롭 브랜치에 병합을 해갖고 진행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기능이 개발되면 이제 릴리스 브랜치에서 릴리스 준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 수정하고 메인과 디벨롭 브랜치에 병합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릴리스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핫픽스 브랜치를 만들어서 긴급 수정하고 수정 후에 메인과 디벨롭에 병합하는 게 이제 이게 git 플로우의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흐름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기플로우가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에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기플로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작업 흐름 중에. 자, 그러면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네,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기플로우. 자, 기플로우 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네, 깃의 워크플로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깃의 워크플로우라고 해가지고 깃의 워크플로우들은 이제 다양한 방식을 의미하고 일반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주요 브랜치는 무엇이냐? 마스터 브랜치를 가지고서 유지시키는 걸 목표로 해갖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마스터는 이제 메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네, 브랜치로 보시면 된다라고 되면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메인이나 마스터나 둘 다 똑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깃이 이제 유명한 이유가 아무래도 분산하죠. 그래서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깃의 브랜치 전략을 사용해서 이제 다양한 워크플로우가 존재하는데 저희가 배운 거는 이제 깃플로우를 배웠어요. 깃플로우. 이거 다 달라요. 깃의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깃의 허브플로우, 그 다음에 깃허브플로우, 그 다음에 깃랩플로우 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대규모에서 이제 주로 진행하는 깃플로우에 대해서 순서를 배웠습니다. 자, 근데 순서 배우기 전에 잠깐 제가 기본적인 작업 흐름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본적인 작업 흐름 같은 경우 이제 워킹 디렉토리, 그 다음에 스테이징 에리아, 그 다음에 로컬 리포지토리, 그 다음에 리모트 리포지토리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해서 작업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작업 흐름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로컬 에리어에서 이제 워킹 디렉토리에서 git add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징 에리아에서는 git commit을 이용해 가지고 로컬 레포지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원격 저장소에서 git push로 공유하는 장소로 올라가서 공유하는 장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git pull을 이용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내가 쓸 수 있는 로컬 레포지토리로 다시 또 오고 왜냐면 공유하는 곳은 다 보이니까 네, 내 공간으로 다시 와야죠. 네, 내 공간이 이제 로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깃도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git 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에요. 이동. 네, 다른 브랜치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브랜치 생성해가지고 뭐 이동하는 경우 네, 체크아웃을 써가지고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게 이제 git 체크아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워킹 디렉토리에서 이야기하자면 워킹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컴퓨터에서 직접 작업하는 공간이라 그랬고요. 네, 제가 이거 한 땀 한 땀 그렸다고 이야기 드렸죠. 네,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힘들게 그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코딩하는 영역에서 네,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git add라고 쓰는데 이 부분 이야기 전에 물론 클론을 먼저 하고서 진행한다라는 점 이야기 드렸죠. 왜 클론을 쓰냐? 뭐 백주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하는 게 이제 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깃 클론을 이용해가지고 내 영역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네, 스타트가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이때 이제 git add는 스테이징 영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네, 이제 여기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제가 성급해서 여기서 이야기 들을 뻔했네요. 네.
스테이징 에리어에서 이제 잠시 대기하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스테이징 에리어에서 커밋하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공간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git add를 이용해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GitHub의 영역으로 이제 빠질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스냅샷이 하나씩 찍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준비만 하고 대기만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여기 로컬 저장소에 오면서 git 커밋이 오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git 저장소에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 상태는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git 커밋을 이용을 해서 네, 아직까지는 네, 레포지토리에 있는데 내 로컬 레포지토리에 있는 거지 리모트 레포지토리에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레포지토리, 드디어 이제 리모트 레포지토리에서 공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가는 순간은 네, 어떻게 된다고? 다 이제 공유가 된다. 네, 친구들과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git checkout, 네, 다른 브랜치로 이동을 하거나 특정 시점으로 전환하는 명령어로서 이제 새로운 그 브랜치를 생성하고 그 브랜치로 이동하거나 그때 이제 쓰는 게 이제 git checkout입니다. 네, 그리고 풀 배웠어요. git 풀. git풀은 정말 강력한 명령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강력한 명령어. 네, 제가 강력까지 붙였어요. 네, 웬만해서는 이런 수식어는 쓰면 안 되지만,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패치랑 이제 머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패치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여기서 워킹 디렉토리에 반영되지 않는 거고, 그런데 머지는 또 패치로 가져온 사항을 워킹 디렉토리에 써가지고 진행되는 건데, 여기서 머지의 역할은 병합이고, 패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풀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네, git풀을 쓰든 git패치를 쓰시든 git머지를 쓰시든 쓰는데 패치랑 머지를 합친 거는 풀이기 때문에 네, 적재적소에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그 다음 단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이 부분 한 번 더 언급하고 네, 그 다음에 또 git플로어에 대해서 잠깐 또 요약할게요. 자, 로컬. 자, 여기 순서 잠깐 이제 볼게요.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자, 로컬에서 워킹 디렉토리에서 이제 내가 코딩을 해갖고 git add를 이용을 해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네,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어디로? 스테이징 에리어로. 스테이징 에리어로 진입을 해서 네, 여기서 한 역할이 무엇이냐? 커밋을 합니다. 커밋을 하는데 이런 커밋을 하는 거예요. 네,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네, 스테이지 네임 파일을 커밋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해가지고,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는, 네, 작업을 합니다. 네, 이게 git 커밋입니다. git 커밋을 지니게 되면 이제 로컬 레포지터리로 가게 되죠. 로컬 레포지터리에서는 이제, 저장은 돼 있어요. 돼 있지만, 문제는 공유는 되지 않은 마스터 파일인 거죠. 네, 그 상황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git push. 원격 저장소에다가 푸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git에다가 푸시한다 그래가지고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푸시해가지고 공유가 된 상태고요. 이 공유가 된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겠죠.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git풀 명령어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된 상황. 다른 친구들이 또 여기서 아니면 다른 팀원들이 여기서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닙니까? 한 거를 갖고 옵니다. 어떤 걸로? git풀 명령어를 이용해서 갖고 옵니다. git풀 명령어를 이용해서 갖고 와서 여기서 git checkout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브랜치로 특정 시점으로 하는데 여기서는요 지금 로컬 레포지터리에서 네 아예 내가 코딩할 수 있는 장소는 워킹 디렉토리라 그랬죠. 내가 코딩하는 영역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워킹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로 로컬 레포지터리에서 이동을 시킵니다. 어떻게? git 체크아웃을 이용해서. 네, git 체크아웃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git의 기본적인 작업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고 이 흐름을 잡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git의 기본적인 흐름을 잡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다 그랬죠. GitHub 플로우, 그 다음에 git 플로우, 그
그 다음에 gitlet flow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git flow를 제가 설명을 드린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유명하고 대규모 팀에서 적합하게 진행을 하고 명확하게 개발을 할 목적을 갖고 있어서 했었을 때 제일 적합한 방법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git flow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빈센트 드라이센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git flow 같은 경우 구조는 명확한데 브랜치가 너무 많아요. 네, 피처, 릴리스, 핫픽스 지금 임시 브랜치가 많죠. 네,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디벨롭하고 마스터만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네, 브랜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네, 왜냐면 계속 커밋이 되면서 복잡한 게 계속 쌓이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플로우는 특정 개발 워크플로우로서 브랜치를 이용해가지고 메인, 디벨롭, 피처, 릴리스, 핫픽스 이렇게 5가지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여기서 메인 브랜치의 역할은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언제 어디서든지 배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메인 또는 마스터 브랜치고요. 디벨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발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브랜치, 피처, 릴리스, 핫픽스 브랜치가 있는데 피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쓰이는 상황이고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포 준비가 다 돼서 테스트 및 버그 수정하는 브랜치라고 그랬어요. 핫픽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긴급 수정, 긴급 버그가 떴을 때 그때 수정을 위한 그 브랜치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플로의 순서를 볼게요. 기플로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우선 메인과 디벨롭 브랜치를 설정한 다음에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서 브랜치 명령어 배웠습니다. 생성 이동하는 거랑 삭제랑 조회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메인 브랜치는 항상 최종 릴리스된 버전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웠던 거 리베이스와 머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리베이스는 뭐다? 최신 상태를 유지해갖고 재배치하는 거고 머지는 양쪽 커밋을 유지한 채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머지다라고 했고 두 가지의 목표는 어떻게든 그 컴플리션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리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종 목표는 다들 컴플리트를 줄여야 되는데 리베이스에서는 컴플리트가 많이 발생하고 왜냐면 커밋이 사라졌잖아요. 네, 커밋이 사라졌잖아요. 여기 사라졌잖아요. 네. 원래 직선으로 되어 있는 커밋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 관련된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게 좀 많다라는 게 단점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명령어는 git rebase를 이용해서 진행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깔끔하게 그 과정을 볼 수 있다. 라는 그 장점 때문에 놓지 못하고 리베이스 하는 과정이 많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랜치 활용 들어가는 거 이야기 들으면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피처 브랜치, 그 다음에 릴리스 브랜치, 핫픽스 브랜치. 이제 보이시죠?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의 브랜치가 이제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 피처 브랜치 같은 경우 기능 개발을 해갖고 두는데 여기서 임시 공간을 만들어 갖고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맛대로 그 계속 독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든 브랜치가 이제 피처 브랜치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커밋. 왜냐면 얘는 임시 브랜치이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NOFF를 이용해가지고 패스트 포워드 병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새로운 커밋 생성이 안 되는 거죠. 패스트 포워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X가 날라가 있어가지고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OFF를 이용해가지고 강제로 새로운 병합 커밋을 생성해갖고 이력이 구분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3번 그림으로 진입을 한 거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원래는 여기 디벨롭에 커밋이 없었는데 지금 커밋이 생겼죠. 피처로 해가지고 병합된 거를 체크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복잡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커밋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릴리스 준비가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주요 기능은 마지막 점검을 해갖고 배포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마스터 브랜치를 보호해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거의 목표인 게 이제 릴리스라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릴리스 브랜치. 네, 그래서 이 릴리스 브랜치도 임시 공간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릴리스 브랜치를 생성하게 되면은 점검을 이 당시 때 수행을 한 다음에 점검과 여기 릴리스 브랜치 안에서는 버전 번호 변경이나 작은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머지를 꼭 해야 된다. 네, 머지 해야 되는 거 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머지를 하게 되면 또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기플로어에 넘어오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이제 핫픽스로 해서 네 만약에 다 돼서 뭐 문제 없으면 상관없어요. 릴리스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다 봤는데 혹시나 하다가 버그가 긴급으로 생겼다. 그때 이제 핫픽스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임시 공간을 만드는데 이때 이야기 드릴 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피처 브랜치를 만들지 마라. 네, 피처 브랜치를 만들지 마라. 왜냐면 꼬여요. 커밋이 꼬이기 때문에 핫픽스 브랜치를 만들어가지고 긴급하게 버그를 수정한 다음에 머지 해가지고 네, 병합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머지가 되면은 이제 핫픽스 브랜치를 삭제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네, 개발자의 피처 브랜치와 릴리스 브랜치, 핫픽스 브랜치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고 여기에 메인과 디벨롭으로 병합을 시켜서 마무리 짓는 작업까지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배운 거 많았어요. 지금도 배운 거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병합하고 플로우 과정은 꼭 아셔야 돼요. 네. 기본적인 흐름은 꼭 아셔야 돼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길 어려워요 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예 구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은 봤었을 때 일단 여러 가지 용어들이 아무리 많지만 결국에는 뭐다? 이 과정이다. 네. 워킹 디렉토리에서 스테이지 에리아에서 그 다음에 로컬 레포지토리 간 다음에 리모트를 가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워킹 디렉토리로 오는 과정이 이제 기본적인 작업 흐름인데 여기에서 브랜치를 조금 더 넣냐 마냐 그 사이가 이제 깃플로우로 빠지든지 아니면은 깃허브 플로어로 빠지든지 깃렛 플로어로 빠지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번에 이해되시면 땡큐겠지만 네. 그게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흐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끄적끄적끄적 거리시면서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깃에서 리드미가 있거든요. 그 리드미 문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제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들 복습 꼭꼭꼭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